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법의 눈을 속이고 죄로부터 도망친 범죄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는 자다. 사법은 인간을 심판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뭐지? 말도 안 돼. 하지만 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판사 또한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잘못된 판단은 피해자에게 절망 그리고 사법을 향한 불신을 심어준다. 아, 심장이 철렁했네. 여자 하나 죽였다가 하마터면 깜빡 들어갈 뻔했잖아. 너 내가 증거 없애줘서 산 거야. 고마워해라. 그랬던 거였어. 저 나쁜 놈들. 가장 큰 문제는 범죄자를 세상에 풀어놓게 된다는 점이다. 사법이 범죄자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신 심판하겠다. 그럼 네가 무죄란 증거를 꺼내봐. 있을 리가요? 그럼 죽어야죠 뭐. 그것이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니까. 이런 사명을 진 탓에 깊은 한을 지닌 이들이 내 사무소를 찾곤 한다. 어서 오십시오. 거기 앉으시죠. 네. 눈앞의 남성 또한 그중 한 명이다. 날 찾는 손님은 어둡고 절망적인 눈빛을 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특히 정도가 심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꼭 당신의 힘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예. 루카에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당신의 입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건 믿음을 배신당한 자의 눈빛이다. 의뢰인은 가슴에서 들끓는 한을 토했다. 제 아내와 아들을 죽인 하카마드란 남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는 마치 녹아버린 납처럼 무겁고 뜨거웠다. 의뢰인의 이름은 이즈마.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아들, 아빠 출근하기 싫어서 어떡하지? 안 돼, 아빠. 일하러 가야지. 여보, 그러다 지각한다. 아들은 한창 귀여울 때인 만 3살. 아내는 깊은 연애 끝에 맺어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과장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오늘은 꼭 정시 퇴근할 거야.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일이 고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즈마, 너한테 전화 왔다. 전화요? 어디서요? 경찰이던데? 너 뭐 나쁜 짓 했어?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경찰이 전한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이지마 쇼타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침착하고 들으세요. 부인과 아드님이 묻지마 살인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심장이 꽁꽁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다. 의뢰인은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회사를 뛰쳐나왔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믹사 마사토! 마음속으로 경찰의 말을 부정하며 의뢰인은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믹사 마사토! 안돼!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영안실에서 의뢰인을 기다린 건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아내와 아들이었다. 경관이 말하길 두 사람은 유치원에서 하원하던 중 무차별 살인마에게 습격당했다고 한다. 나 돈 없다니까. 저 남자 칼을 들고 있어. 그들을 덮친 건 하카마다라는 무지개 남자였다. 사건 당시에 범인은 창난 증세를 보였었고 내 돈 뺏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손에 든 칼로 행인을 차례차례 공격했다고 한다. 이윽고 범인의 칼끝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향했다. 죽어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들만은 내 아들만이라도. 부인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감쌌지만 끝내 힘이 다하고 말았고 결국 아들마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한창 참극이 벌어지던 중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다. 이 살인자 거기까지다. 이거 놓으라고. 범인은 경찰에게 붙잡힌 뒤에도 계속 미쳐 날뛰었다. 이 사건으로 부상자만 7명. 이 둘은 이미 됐고 옮기기나 해. 의사가 판단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 사망자는 의뢰인의 가족들뿐이었다. 가족의 장례식을 치른 뒤 의뢰인은 거의 넋이 나간 채로 살았다. 이즈마,
당분간 출근 안 해도 돼. 유급휴가 처리해 줄 테니까 편히 쉬어. 네. 일도 사람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신경 쓸 기력조차 없었다. 의뢰인의 관심거리는 단 하나. 재판은 대체 언제야? 빨리 사형이나 시켜버리지! 그건 가족을 죽인 하카마다의 처벌 소식이었다. 무차별 살인마가 반드시 사형 판결을 받으리라고 의뢰인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 돈 없어. 사건 당시 피고는 심신미약 상태로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라고! 나 돈 없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비정하기 그지없었다. 사건 당시 범인은 용재의 성분 탓에 환각 따위를 보고 있었고 정부가 날 죽이려고 한다. 자신을 덮쳐오는 것으로부터 몸을 지키려고 범행을 일으켰다고 한다. 물론 그런 사정 따위 의뢰인이 알 바는 아니었다. 그건 그놈 사정이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죄가 사라진답니까? 그치만 그 사정을 참작하는 게 현대 사법인지라. 끝내 의뢰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됐습니다. 어차피 법은 가해자 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왜 피해자 인권은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상관없다 이겁니까? 더는 사법에 대한 신용이라곤 눈꼽만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법의 판단이 그러하다는데 의뢰인이 무얼 할 수 있었겠는가? 어민이 입원한 정신병원이 어딘지도 몰라. 그놈이 갱생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길도 없어. 말이 되냐고 이게. 다만 남아있는 것은 범인에 대한 집착뿐이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술독에 빠져 산 지도 언 3년. 찾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카마다를 조사한 끝에 의뢰인은 놈의 SNS를 발견했다. 재판 이후 의뢰인은 하카마다의 출신지, 취미, 좋아하는 것 등 모든 걸 꿰고 있었다. 내 가족을 죽여놓고 자긴 SNS나 하고 있다고. 하카마다의 주변을 매일같이 조사한 집념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의뢰인은 하카마다가 자주 가는 식당을 기어이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아마 여기로 올 텐데. 의뢰인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3년이나 지난 데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인 만큼 느닷없이 놈에게 달려들 생각은 없었다. 다만 하카마다란 인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알고 싶었다. 식당에 다닌 지 2주가 경과했을 때 드디어 하카마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타나카란 이름으로 예약했다. 얼른 자리로 안내. 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질질 짜는 거야 글쎄. 그냥 납치해버리지 그랬냐? 놈의 얼굴을 본 순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격정을 꾹 참은 채 의뢰인은 그저 놈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술이 들어간 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야, 근데 정신병동은 얼마나 있었냐? 한 2년 정도 있었지. 법이란 건 참 좋아. 사람을 죽여도 미친 척 행세만 하면 무죄가 나오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갑자기 분노로 새빨갛게 물들었다고 한다. 어느샌가 의뢰인은 하카마다에게 덤벼든 상태였다. 이 자식! 뭐야 이건 완전 미친놈의 쇠! 하지만 싸움 경험이 전무한 데다 피폐한 생활로 쇠약해진 몸으론 하카마다를 이길 수 없었다. 하카마다는 의뢰인을 뒷골목으로 끌고 가 집요하게 폭행했다. 어라? 자세히 보니 너 그때 그놈이네? 그땐 사형을 때리네 뭐네 생 난리를 피우더니면 근데 어쩌나 난 무죄인데 너나 죽으세요. 하카마다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가족을 죽인 살인자에게 보복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의뢰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루카와였다. 뭐 때문에 울고 계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하카마다 패거리의 소문을 듣고 조사하던 중 우연히 쓰러져 우는 의뢰인을 발견한 것이다. 모든 설명을 마친 뒤 의뢰인은 눈물을 떨궜다. 이준 씨, 미사와 마사토의 죽음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지마 씨. 그 눈물에는 절망, 무력감, 슬픔,
그리고 분노.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순간 의뢰인이 마치 악기 같은 표정으로 외쳤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 아내와 아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두 사람의 미래를 빼앗은 살인자는 뻔뻔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버지의 혼을 찢는 통곡이었다. 나는 이 떨리는 손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부인과 자녀분의 한은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아내랑 아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고문 소믈리에로서 이 목소리를 어찌 거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죄 없는 자들을 죽이고 처벌을 피해간 것도 모자라 죄를 반성하지도 않는다니, 쓰레기 같은 놈. 차라리 미쳐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그 몸에 뼈저리게 새겨주마. 진정한 광기란 무엇인지 바로 나 이주인이 똑똑히 보여주마. 나는 곧장 정보상에게 의뢰를 넣었다. 오다이, 조사 결과는 하카마다 신제 카이브림 사건의 범인으로 악명을 떨쳐선지 정보를 캐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 사건 당시엔 무지개, 빚쟁이, 현실 도피를 위해 약을 살 돈조차 없는 진성 인간 쓰레기였어. 그래서 꽝 대신 닭으로 용자를 쓴 건가? 그러다 살인까지 저지르다니 답이 없는 놈이다. 그놈에게 큰 전환점이 된 게 바로 그 무차별 살인 사건이야. 놀랍게도 하카마다는 이 사건을 이용했었다. 나더러 미친놈이라며 대부업체도 손을 떼더군. 이젠 아무도 날 무시 못해. 너도 참 난 놈이다.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 처벌도 안 받았으니. 퇴원 후 악당으로서 관록이부터 뒷세계에서 활개를 치게 된 것이다. 범죄를 발판 삼아 승승장구하다니 이렇게 역겨울 때가. 지금은 시답자는 한굴의 조직의 수장 노릇을 하더군. 아지트는 여기야. 고맙다. 피해자가 알면 노발대발할 일이지만 어차피 놈은 지옥으로 직행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하카마다가 둥지를 튼 아지트에 쳐들어갔다. 하카마다 씨, 평화를 위해 죽어주시겠어요? 뭐야, 습격인가? 평화를 위해 죽어달라는 건 뭔 소리야? 아지트 안은 술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퇴폐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여긴 사바트의 아지트다. 너넨 시력도 없냐? 시력이 없는 건 너겠지. 평생 앞을 못 보게 해주마. 듣기만 해도 불쾌한 조직의 이름 따위 알게 뭔가. 하카마다는 루카가 포박했다. 평화를 위해서 아킬레스건을 끊어둘게요. 강자에게 관절이 파괴되는 공포는 실로 엄청나다. 하카마다는 루카와의 손에 무력화됐다. 고문실에 도착하자 충술사 리헤이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이자가 이번 타깃인가요? 그래, 부녀자와 아이를 죽이고 처벌을 피해간 인간 쓰레기지. 끔찍하군요. 벌레들도 듣고 화내겠어요. 다행히 리헤이는 의욕이 충만한 모양이다. 고문 준비를 마치고 하카마다를 깨우려던 찰나 리헤이가 말을 걸어왔다. 잠시만요. 잠을 깨우는 건 이 아이의 힘을 빌리도록 하죠. 오호라, 잠도 깨울 수 있나? 그럼 부탁하지. 리헤이가 내민 건 한 마리의 개미였다. 이 개미는 남미에 서식하는 파라포네라라는 종이다. 총알 개미라고도 불리죠. 이름의 유래는 보면 알다시피 물리면 총에 맞은 수준의 고통이 느껴진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네요. 과연 충술사다운 방식이다. 여긴 어디냐고 꽥꽥 소리를 질러대는 놈에게 나는 그 질문을 던진다. 넌 아나무인한 행위로 제정신을 잃고 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다. 그게 뭐? 심지어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녔다.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럽지도 않나? 하지만 놈이 내뱉은 말은 혐오스럽기 짝이 없었다. 뭔 소리래? 국가가 난 무죄라고 인정했다고.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반성은 얼어 죽을. 그냥 죽은 놈들이 운이 없었던 거지. 유족인 이지마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그건 정당방위였어. 먼저 공격한 건 그쪽이었다가.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 그건 신고하는 걸 까먹었어.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잉방어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거늘. 루카와 리헤이. 네, 선생님. 네네,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이쪽도 봐주지 않겠다.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 직접 머리통에 때려박아주는 수밖에. 내 목소리에 루카아가 하카마다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꺾었다. 뭐하는 짓이야? 얌전히 계세요.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루카아 씨, 그 상태로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리에이가 손에 든 항아리에서 무언가를 핀셋으로 끄집어냈다. 이윽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자 하카마다의 낯빛이 단박에 창백해졌다. 그건 뭐야? 베트남 왕지네요. 정말 귀엽죠? 반들반들한 등갑, 꿈틀대는 무수한 다리, 보는 일을 창백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모습이다. 리헤이가 지네를 하카마다의 귀에 떨구자 들어오자! 이 아이는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 구멍 안으로 파고드는 습성이 있죠. 지네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려고 귓구멍 안으로 쏙 들어갔다. 하카마다는 눈을 부릅뜬 채 도망치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그만해! 네? 한 마리 더요? 용감하셔라. 루카 씨, 반대쪽. 네. 두 사람은 알 바 아니라는데 지네 한 마리를 또 귓구멍에 집어넣었다. 양쪽 귀에 지네가 들어간 하카마다가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지네가 머릿속을 마구 잊었고 있어! 당신의 귀가 살기 좋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예뻐하도록 해. 네 놈의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받았으니 정말 박수칠 일이 아닌가. 얼마 후 창백했던 놈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왜 저러지? 지네들이 귀 안에서 싸움을 벌이면서 귀 안쪽을 깨문 거겠죠? 내가 묻자 리헤이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리헤이가 내뱉은 다음 말에 하카마다가 다시금 낯빛을 잃었다. 아 참, 말하는 걸 까먹었네요. 이 지네는 맹독충이에요. 물리면 사람도 죽음에 이르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진작 말했어야 했지만 까먹었더니 뭐 어쩌겠는가. 궁지에 몰린 하카마다는 아니나 다를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경찰서로 갈게요! 이번엔 제대로 반성할게요, 제발! 무슨 소리지? 넌 무죄잖아. 무슨 짓을? 아, 말하는 걸 까먹었군. 난 머리가 좀 이상한 놈이거든. 국가가 인정해도 난 인정 못해. 자, 이제 죽을 시간이다. 네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참, 지네는 구멍 안쪽으로 파고드는 습성 때문에 뇌까지 파먹는답니다. 이런 인간을 살려 돌려보낼 만큼 나는 자비롭지 못하다. 그 후 노은 4시간을 미쳐 날뛰다가 끝내 지옥에 떨어졌다. 어서 오렴. 이상한 거 먹여서 미안해. 좀 더 고통받다 죽을 것을 왜 악당들은 독에 약할까? 정말 무시무시한 고문이었어요. 다소 잔인하긴 하나 놈에게 딱 어울리는 최후였다. 모든 뒤처리를 끝낸 뒤 의뢰인에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를 올렸다. 선생님, 이이지마 씨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고 말고 사람만 있으면 어떤 상처든 언젠가는 낫는 법이야. 내가 그들의 증오를 거두는 건 그들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니까.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